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금요일 날 쏙3 조정은 예상했지만 좀 과하게 빠진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슈퍼 위크입니다. 본격적인 산타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OXL이 13% 구간까지 떨어졌어요. 이틀 만에 17%가 하락했습니다. 50달러를 터치했을 때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은 했었어요. 목요일날 코어 웨이브 하락으로 인해 쏙소리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 말아 올렸는데요. 목요일 장 후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브로드컴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조정 후 5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강한 조정이 나왔어요. 금요일날 하락하는 가운데 매도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하락의 최저점은 21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월요일날 장에서 상승 잉태형 캔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지 캔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급한 조정이 나온 만큼 50달러를 돌파하는 반등 또한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들은 더블탑이라고 의견을 내주시는데요. 쌍봉이라고 보기에는 간격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50달러를 돌파하기 위한 단기간의 조정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셧다운으로 인해 그동안 지수 발표가 지연됐었는데요.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몰려 있어요. 화요일에는 미국 시간당 평균임금과 근원 소매 판매, 비농업 고용지수, 11월 실업률과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어요. 목요일에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도 발표해요. 금요일에는 10월달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산타 랠리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사탄 랠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산타 랠리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어요. 마이크론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또 한 번 불을 지필 것 같아요. 브로드컴이 실적은 잘 나오는데 가끔씩 CEO가 인터뷰에서 망치는 발언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었는데요.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가이던스에 대한 희미한 전망을 줌으로써 그때도 반도체 섹터가 폭락했었어요. 하지만 다음 분기에서 브로드컴은 그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브로드컴의 CEO의 퍼포먼스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발표라는 복병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12월 19일 일본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요. 일본은 현재 0.5%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어요. 일본의 지속적인 물가 인상으로 인해 12월 19일에는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것 같은데요. 12월 12일 금리 인상 발표 때 0.25%의 금리 인상이 예상돼요. 일본은 2027년도까지 최종 금리 인상을 1.5%까지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대요. 하지만 다케이치 총리의 아베노믹스 정책과 요 며칠 발생한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 우려도 있고 민생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아마도 0.25%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금리 인상이 다음으로 연기된다면 이번 주의 증시의 산타 랠리는 확실할 것 같아요. 가상자산 기업들이 미국 은행 인가를 획득했다는데요. 이번 5개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승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의 황금기를 열겠다는 구상을 본격화하는 행보로 풀이된대요.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서클과 리플, 비트고, 필라델티, 팍소스가 신청한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 인가에 대해 조건부 예비 승인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가 점점 제도권적으로 자리를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제 하락을 했어요. 제도적인 개편은 점점 좋아지고 있으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수급이 들어와야 상승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봐서는 비트코인의 원래 취지는 탈중앙화인데요.
제도권으로 자꾸 편입됨으로써 탈중앙화의 본연의 목적이 희석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에 수출을 허용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H200 수입을 거부하면서 자체적인 칩 제작을 위해 화웨이를 키우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대요. 미국은 H200을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중국의 자체적인 개발 의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책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것을 간파해서 H200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어요. 기사가 조금 웃긴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을 중국이 간파했다니 기사를 읽으면서 조금 웃음이 나왔어요. 중국이 당분간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중국에서 H200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피지컬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고급 사양의 칩이 필요해요. 어제 오늘 미국의 원전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미국은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 원전을 주로 가져가고 SMR은 보조로 가져갈 생각이래요. 리얼 클리어 에너지 보고서는 미국이 전력의 20%를 원자력에서 계속 생산하려면 향후 30년 내 100기 이상의 대형 가압수형 원자로가 완공되어야 한다는 분석이에요. 미국은 1990년대까지 약 100기 원자로를 완성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28개 주에 걸쳐 54개의 원자력 발전소에 93기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원자로의 가동기한은 초기 설계 수명 40년에서 60년 또는 80년으로 연장했지만 많은 원자로가 경쟁력 부족이나 고비용 수리 문제로 향후 30년 내 가동을 중단할 전망이래요. 전력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25기에서 50기 원자로가 필요하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에 원자력 발전을 되살리려면 이미 검증받은 대형 PWR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기존의 대형 원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원자로는 현재 가장 흔한 원자로이며 안정성과 신뢰성 면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성과 신뢰성이에요.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SMR 소형 원전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각 새로운 설계를 짓고 시험에 비용, 성능, 안전성을 입증해야 된대요.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하려면 SMR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PWR과 SMR은 서로 다른 시장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전력회사가 10개 이상의 SMR을 주문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지적했어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현대건설이 더 주가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가진 제조업에 장점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전에 두산중공업이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조 산업과 17,000톤의 프레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17,000톤의 프레스 크기는 거의 집채만 해요. 그리고 이러한 설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산미금속과 평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러한 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설비로 인해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주요 설비와 소형 원전에 들어가는 주요 설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미국의 제조업의 독점적인 공장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기 전에 단조 회사에 있어 봐서 아는데요. 이러한 설비와 기술력을 갖추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저만의 뇌피셜을 많이 풀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산타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말에 SOXL이 $70까지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